서구 정치인들, 영국 정치인들을 포함해서 대규모 성폭행 산업을 만들어냈습니다. 네, 자신들의 여성과 아이들이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희생자가 되는 성폭행 산업입니다. 제 말은 이런 일은 과거에도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정부나 제국들은 항상 적들에게 그런 짓을 해왔습니다. 서양 정치인들이 자기 나라의 여성과 아이들에게 이런 짓을 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리고 그 규모는 여러분을 소름 끼치게 해야 합니다. 이 독일 남자의 말을 들어보세요. 제 말은 자막을 읽으세요. 저희는 지금 처녀 피해자 가족들과 함께하고 있고 현재 36명의 젊은 여성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10년, 15년 전에는 전혀 알지 못했던 이른바 집단 성폭행도 있습니다. 제가 돌보고 있는 가장 어린 피해자는 이미 3명의 시리아인에게 몇 시간 동안 집단적으로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그들은 그녀에게 소변을 보고 대변을 던졌으며 그녀를 때리고 발로 찼습니다. 이 소녀는 10살입니다. 10살입니다. 부모님께 말씀드리세요. 이 여자에게요. 한 번이라도 치료나 다른 것에 대해 이야기해 본 적 있나요? 아니요, 저도 원하지 않아요. 이 소녀들은 우리의 중부 유럽식 사회화에 맞춰져 있습니다. 이 소녀들은 중동 배경만으로는 치료가 불가능합니다. 또는 중국에서 온 경우에도 우리의 치료사 교육은 더 중부 유럽식 방식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중부 유럽식 방식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 자체를 할 수 없고 사람들을 치료할 수 없습니다. 이 소녀들을 지원하는 정신과 의사들조차도 이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볼 때 이런 가해자들 대부분이 제3세계의 원시적이고 후진적인 문화에서 왔기 때문입니다. 이런 문제를 다룰 때 다른 감수성을 건드리지 않고 어떻게 접근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인종차별, 다른 문화들 같은 것 말이죠. 아니에요. 인종은 이 문제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문화도 이 문제와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그게 바로 그들이 스스로에게 계속해서 하는 말입니다. 실제로는 거의 모든 가해자들이 압도적으로 가부장적이고 후진적이며 원시적인 사회, 주로 이슬람 사회 출신의 남성들이라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 좀 보세요. 이 기사 제목들을 한번 보세요.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은 영국 인구의 0.1%도 안 됩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 동안 우리가 본 건 이런 것뿐입니다. 스코틀랜드에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아프간 남성이 7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아프간 망명 신청자가 12살 소녀를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아프간 남성이 10대 소녀 2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12월에 10대 소녀 2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남성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아프간 망명 신청자가 13살 소녀를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아프간 남성이 강간, 납치, 성폭행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아프간 이민자, 아프간 망명 신청자. 어디를 봐도 다 똑같습니다. 저 사람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독일에서는 시리아인들이 그렇습니다. 서구 정치인들은 사실상 자신들의 소녀들과 여성들을 미래의 정복자들, 침입자들에게 조공으로 바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아무리 미워해도 부족합니다. 보셨나요? 저 여성의 표정 반응을 보셨나요? 그녀는 뭔가 반박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녀는 잘 모르겠다는 표정이었거든요. 잘 모르겠어요. 아마 그것보다 더 복잡할 거예요. 그게 당신이 해야 할 일입니다. 이것 좀 보세요. 그녀가 짓는 표정을 보세요. 그녀는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그가 이 소녀가 10살이라고 말할 때 표정을 보세요. 10살입니다. 10살입니다. 아니요. 분명히 문화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게 그녀의 머릿속을 스치고 있는 생각이에요. 그녀는 이런 행동을 하는 전체 문화를 비난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것 좀 보세요. 이건 홍콩에서 막 나온 최신 영상이에요. 왜냐하면 분명히 홍콩과 일본도 이런 일에 희생양이 되고 있기 때문이죠. 그들도 그러지 않았으니까요. 일정 수준의 번영에 도달하면 아이를 낳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지 않으면 값싼 노동력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들은 아이 낳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을 수입합니다. 보세요. 이 방글라데시 남자를 보세요. 저 사람을 보세요. 큰 단도를 들고 있잖아요. 아무나 무작위로 찌르고 다닙니다. 이 여성도 여러 번 찔렸어요. 그 장면은 안타깝게도 보여드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는 궁지에 몰리게 됩니다. 저걸 보세요. 저 여성은 결국 다른 곳으로 안내받습니다. 저기 있는 사람이 바로 그녀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안내받아 나갑니다. 그리고 이것 좀 보세요. 이것 좀 보세요. 휘두르고 사람들을 쫓아갑니다. 또 한 명이 쓰러졌습니다. 이슬람을 들여오면 그 위험은 스스로 감수해야 합니다. 제3세계 사람들을 대량으로 받아들이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한 사람이 누굴까요? 물론 그들의 최고 인재들을 소수만 받아들이고 그들이 자신들만의 개토나 평행 사회를 만들지 못하도록 압박을 받으면서 사회적으로 통합되고 동화될 수밖에 없게 만든다면 괜찮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효과가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처음에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효과가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한 번도 제대로 된 적이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유럽에서 벌어졌던 것과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개토화, 이슬람화, 출입 금지 구역 등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 일은 호주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캐나다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이미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유럽은 끝났습니다. 유럽은 이 상황에서 폭력 없이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것 좀 보세요. 이 영상이 방금 공개됐습니다. 보세요. 이건 프랑스에서 방금 일어난 일입니다. 또 다른 무슬림 남자가 칼을 들고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찌르겠다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모든 사람들에게 칼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현지인들에 의해 제압당합니다. 당신이 집 밖으로 나설 때마다 당신이 이런 정신 나간 사람들, 서구 정치인들에 의해 대량으로 들여온 이 사람들 중 한 명을 만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들은 무력합니다. 그들은 마치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모릅니다. 이 사람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모릅니다. 이 사람들은 전쟁을 피해 도망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을 안아주지 않습니까? 왜요? 그들은 사실 사람들을 가스라이팅하려 하고 있고 사람들에게 난민을 받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난민을 실제로 받아들이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죄송하지만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제 저는 그런 사람들과 사랑에 빠지는 좌파 여성들에 대해 보여주는 영상을 다뤘습니다. 기억하시죠? 미국계 아일랜드 여성 한 명이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녀는 팔레스타인 남자친구에게 살해당했습니다. 그녀의 시신은 그녀의 딸이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구호 활동가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리스에서 또 다른 아프간인에게 살해당했습니다. 물론 아프간인입니다. 그리고 어제 2명의 여성이 있었습니다. 한 명은 스페인에서 살해당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명은 이틀 동안 인질로 잡혀있다가 구조되었습니다. 두 경우 모두 모로코 남성들에 의해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다른 뉴스가 우리 화면에 등장했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이것 좀 보세요. 이 스페인 활동가는 워키즘에 빠진 좌파 자유주의 여성입니다. 저는 이 소식을 기쁘게 전하는 게 아닙니다. 조심스럽게 전하는 겁니다. 하지만 누가 이 여성들과 대화할까요? 누가 그들에게 말을 걸까요? 스페인 활동가가 이주민을 받아들인 후 자신의 집을 잃었습니다. 에스티발리스 코르타사르라는 바사오리 출신 극좌 스페인 활동가는 어리석은 여성들이 하는 일을 했습니다. 이건 저 사람들의 말입니다. 저는 그냥 읽는 거예요. 그녀는 연대의 의미로 북아프리카 출신 이주민에게 자신의 집을 열어줬습니다. 아시겠죠? 그 남자는 원하는 것을 얻자마자 그녀를 성적으로 괴롭히기 시작했고 모욕하고 그녀를 푸타와 파라수카라고 부르며 그녀 앞에서 포르노를 보고 그녀의 삶을 견딜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당신은 다 큰 외국 남자를 거실에 들였는데 그가 포르노를 보고 있어요. 그는 그래, 같이 볼래? 라고 말하죠. 네, 당신이 그렇게 했어요. 제정신이세요? 저라면 남자로서 다른 남자를 초대하지도 않을 거예요. 여자는 말할 것도 없고요. 모르겠어요. 분명한 건 이 사람들은 패티시가 있다는 거예요. 패티시가 있어요. 알겠어요. 이상한 일이지만 그들은 패티시가 있어요. 그는 집세를 내지 않기 시작했고 나가기를 거부했으며 조종하고 자물쇠를 바꿔버려서 사실상 집을 차지해버렸어요. 그녀가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경찰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했어요. 좋아요. 이제 경찰의 도움을 원하시는군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스페인 남성들로 이루어진 한 그룹이 있는데 이들은 이렇게 점거당한 집이나 불법적으로 점유된 집에 들어가서 경찰이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강제로 그들을 끌어냅니다. 경찰은 미안하지만 어쩔 수 없다고 말하죠. 왜냐하면 이런 선진국들은 모두 무단 점거를 금지하는 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냥 들어가서 살 수 없고 임대차 관련법도 있죠. 그래서 누군가가 집세를 내지 않거나 거기에 살고 있는데 집세를 내지 않으면 그들은 공경에 처한 가족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강제로 들어가서 쫓아낼 수가 없습니다. 비록 그들이 임차인이고 집세를 내지 않아도 말이죠. 하지만 이런 법들은 괜찮아요. 이 법들은 문명화된 서구 사회를 위해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인을 끼워 넣으면 어떻게 될까? 그래요. 그는 당신의 법 따위 신경 쓰지 않아요. 그는 정말이야? 이런 반응이죠. 당신의 경찰이 나를 쫓아낼 수 없다고요? 좋아요. 난 여기 있을 거예요. 날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날 쫓아내봐요. 그래서 많은 스페인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 때문에 집을 잃었어요. 그 결과로 이런 사람들을 쫓아내는 그룹이 생겨났죠. 아무튼 그래서 반응은 이렇죠. 법원 명령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녀는 이제 친척 집에서 자고 있고 신경쇠약으로 심리학자에게 상담도 받고 있어요. 틀림없죠. 그녀는 면전에 대고 소리 지를 것 같은 사람처럼 보여요. 그녀는 그런 사람들 중 한 명처럼 보여요. 그녀는 그런 사람이요. 난민 환영. 너희 백인 우월주의자들. 그래서 그녀는 죽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랄까 사실 좀 더 자유롭게 말할 수 있겠네요. 만약 그녀가 죽었더라면 저는 그녀가 다쳤거나 그런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좀 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아니에요. 이제는 아니에요. 네, 이게 바로 좌파의 어리석음을 보여주는 얼굴이에요. 이 멍청이들. 자기들 집착 때문에 우리 모두를 끌어내리고 있어요. 그리고 그녀는 법적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서 집을 되찾기 위한 창원을 시작했어요. 나는 당신이 절대 집을 되찾지 못하길 바라요.
그 흑인 남자가 거기 있는 한, 그가 절대 가지 않고 스페인에 있는 한, 나는 그가 거기서 살고 당신이 소파에서 자길 바래요. 참고로 이 영상을 전에 틀어본 적 있어요. 그렇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알아요. 그들은 알아요. 혹시 난민을 집에 받아들이겠다는 의향이 있다고 명단에 올리고 싶은지 궁금해서요. 당연히 아니에요. 문제는 제가 집을 임대해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집을 임대해서 사세요? 네. 문제가 될 수도 있겠네요. 네, 왜냐하면 그들은 침실 4개짜리 집에 9개의 침실을 넣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상 난민을 입양해서 집으로 데려오는 것과 거의 비슷한 것 같네요. 만약 제게 공간이 있었다면 그럴 만약 수도 공간이 있겠지만 있다면요. 네, 그럴 거예요. 그 여자가 그랬죠. 그래서 이 좌파들 대부분은 사실 아주 영리해요. 대부분은 그들을 드리고 싶어 하진 않죠. 하지만 일부는 들여보내요. 일부는 들여보내죠.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이 이 사람들이 패티시가 있다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이 여성은 이상하고 뒤틀린 패티시가 있어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건 정상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이건 잘 관찰된 행동입니다. 영상을 보여드릴 수는 없습니다. 사실 예전에 그 얘기를 했었죠. 제 영상 중 하나에 링크를 붙여놨었습니다. 한 여성의 영상이 있습니다. 스페인 여성입니다. 그녀는 목에 랜야드도 걸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거리 한복판에서 그런 난민과 함께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스페인에서요. 그랬던 것 같아요. 여기서는 그걸 틀어드릴 수 없어요. 왜냐하면 분명히 그건 외설적인 것으로 분류될 거예요. 아무튼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제가 말했듯이 멀리서 보면 항상 말이 돼요. 이슬람이 다시 부흥하고 있어요. 이슬람은 1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억압당했죠. 그리고 그 전에도 오스만 제국과 이슬람 세계에게는 굴욕의 세계였죠. 이제 그들이 다시 부흥하고 있어요. 그건 말이 돼요. 하지만 왜 서구는 그걸 허용하고 있을까요? 그건 이해가 안 돼요. 물론 사회가 하나의 목표 아래 단결하고 움직이기까지 시간이 걸린다는 건 이해합니다. 얽힌 요소가 너무 많으니까요. 지배적인 이야기들도 너무 많고. 그래서 어렵죠. 혹은 문명이나 국가로서 규모가 클수록 어떤 일에 단결하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지금 서구가 분열되어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양극화되어 있죠. 정말로 우리는 너무 분열되어 있고 너무 양극화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종종 나라와 문명의 역사 속에서 사람들을 하나로 만드는 무언가가 일어납니다. 보통은 외부의 위협이죠. 보통 외국과 전쟁을 하게 되면 그때 사람들이 하나로 뭉치게 됩니다. 가장 큰 예가 우크라이나입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젤렌스키를 반대하던 사람들조차도 그를 지지했습니다. 그들은 그를 비판했지만 이것은 우크라이나가 민주주의 국가임을 증명하고 러시아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러시아는 독재자가 통치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해서 유감이지만 푸틴입니다. 그리고 푸틴을 비판하면 감옥에 갑니다. 젤렌스키를 비판하면 전 세계 뉴스에 오릅니다. 하지만 러시아에 맞서 용감하고 단결된 모습을 보여줄 때는 서로를 싫어하는 사람들까지도 모두 하나가 됩니다. 저는 이런 점이 서방에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런 연합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우리는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사람들에게 설명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불행하게도 사람들은 매우 이기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난민을 환영하자는 사람들 말입니다. 그들은 신체적으로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는 한 그들의 의견이나 입장은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 여성처럼 저는 그녀가 그 이후에도 난민을 환영하는 사람일지 의심스럽습니다. 사실 저는 인도주의 단체에서 일했던 몇몇 사람들을 아는데 그들 역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고 나서는 이게 뭐야? 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서방은 결국 반격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전쟁은 꽤 오래 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이슬람주의자들과 무슬림들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그들은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서방 전역에 깊숙이 파고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행하게도 유럽은 이미 그들에게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최후의 보루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서방 세계 전체에서 상황이 흥미로워질 것입니다.